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진검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가 양쪽 다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사실상 진검승부를 펼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아들의 상습 도박,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이 부분이 승부처였습니다.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서로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재명은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잘 준비되어 있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지만 진정성이 부족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것처럼 좀 결정하는 것이 늦고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났지만 진정성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체 국민을 놓고 전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전체 국민의 생각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처럼 모두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정치 기술 면에 있어서는 이재명은 이번 승부에서 세련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왔죠. 진정성이 없었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부인이 사과하는 것과 자신이 사과하는 것, 여기에도 엇박자가 났고 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도 완전히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좀 어수선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유불문하고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자신도 지금 이 팩트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무려 30년 전 일까지 지금 다 터져 나오니까 진정성은 느껴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은 국민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잘했냐 못했냐 이 승부의 결정은 국민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이미 지지하겠다라고 거의 결정을 한 지지층이 있고 또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지켜보는 그런 계층이 있고 청년층처럼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으면서도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런 스윙보트 계층이 두텁게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 모두 외연 확장에 지금은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 연휴 전까지는 외연 확장에 양쪽 다 목숨을 걸 것이다. 승부처로 본다. 기존 지지층은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고 좀 부실하고 조금 의심이 들어도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이 스윙보트 계층은 언제든지 지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유권자라고 해도 다들 이걸 지켜보는 상황, 판단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도 설법을 하면서 설법을 하는 대상에 직업이나 나이 모든 것을 봐가면서 설법의 내용을 방식을 조금씩 바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과 스윙보트 계층 또 지지하지 않는 계층 여기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이해하는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차이를 좀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어떻게 타겟을 맞출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언제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기업이나 방송이나 정치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 쏟아져 나온 양 진영의 메시지들을 보면 자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있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도 있고 반대하는 계층을 향한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하는데 어떤 메시지로 어떤 정치적 기술을 사용해서 설득을 할 것이냐 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냐 메시지를 낼 것이냐라는 것은 이 선거 국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의 상습 도박 이 부분은 조선일보 기사가 거의 완벽했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의해서 이게 불거졌지만 이재명 후보는 거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과하고 대처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다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 뭐 성매매 문제라든지 여성 비하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기술 면에서는 굉장히 세련되게 대처했지만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사과 또 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당 선대위와도 엇갈렸고 부인과의 사과 부분에 있어서도 엇갈렸고 여러 가지 엇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사과는 했다. 뒤늦게 진정성 있게 사과는 했다. 정치 기술 면에서는 굉장히 서툰 면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스윙보트 계층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진검승부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제든지 폭발성을 갖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이제 고향을 떠날 때도 도박을 했었다. 소위 도리치코땡. 그 다음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이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상습 도박까지 했다. 이재명 후보의 첫 사과에 치료 이야기가 바로 나왔다. 인터넷 도박에 매달리고 오프라인 도박에도 참여했다. 이러면 부모가 모르기가 힘든 부분이죠. 이런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사전에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후에 터져나온 성매매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이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하고 이걸 수습하려고 했지만 수습이 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재명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아직도 숨겨진, 자신들은 알고 있으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이재명 후보는 행동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그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의혹들, 이건 김건희 씨가 맨 처음에 사과를 했던 좀 돋보이려고 한 것이 일이 이렇게 됐다. 그 부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그날 기자 앞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또 사과를 한 것. 이것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서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그 이후에 자기 행사를 하다가 그걸 듣고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내놓게 되고 국민의힘의 선대위 쪽과도 전혀 지금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허위 이력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후보 문제에 있어서는 선대위 쪽에서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의 부인, 가족 문제 이런 부분은 후보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선대위가 먼저 나서서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게 사생활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10년, 20년 전 이야기가 되면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20몇 년 전의 일은 본인도 지금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자신도 마사지 샵에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바로 받아치지 않습니까? 또 선대위에서도 바로 받아치지 않습니까? 자신도 갔다. 그런데 뭐 연예인과 같이 갈 정도로 별 문제 없는 집이었다. 그것도 장애인이 관계되어 있는 마사지 샵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네거티브 공격이라는 것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받아치기만 한다면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이준석 자신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가족 간의 문제가 되면 이게 어려워졌고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둘 팩트 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교생 실습을 한 것, 이런 부분은 자료가 학교에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으로 김건희 씨가 다닌 대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나간 기록, 이걸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교생 실습은 나갔다고 하는 것이 하나둘씩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민주당에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6개월 다니고 석사학위를 땄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2년 동안 경영전문대학원을 다녔고 경영학과라는 말을 쓰고 있고 경영학과 석사를 땄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하는 공격, 이게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윤석열 후보가 적극 대처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잘 대처해가면
역공을 취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네거티브를 한쪽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부적절하게 YTN이나 오마이뉴스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됐는데, 그 전화 인터뷰 말입니다. 그 전화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도 김의겸 의원이 완전히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면서 이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화력을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거의 전 의원이 나서다시피 해서 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화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또 중도층을 향한, 반대하는 계층을 향한 이렇게 메시지가 쫙 나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라도 윤석열 측에서 역공에 나서게 될 텐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영락 여상인데 왜 영락고등학교라고 했느냐? 이게 같은 재단이어서 착각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원으로 있었는데 왜 부교수라고 했느냐? 당시에 부교수 대우 겸임교원, 그래서 모두 다 부교수라고 부르는 부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로 근무한 부분도 게임산업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연합회 형태로 존재를 했었다. 그때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당시 사람들과는 잘 알고 지냈다. 또 애니메이션 그 수상 실적에 있어서도 그 수상하는데 명단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데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 좀 돋보이려고 한 것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좀 진중하고 늦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빠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없다. 이 승부는 한동안 더 갈 것이고 또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첫 진검승부, 서로 국민의 여론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